이번 화부터 저희가 바꾼 형식입니다. 추천하느냐, 비추천하느냐.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우리가 중간에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부정적이었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, 어쨌든 이야기 결과 이 책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유지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 마지막으로 세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심징현 선생님. 비추천. 반말하시는 거예요? 아니 비추천합니다. 왜요? 아니 그냥 뭐 아직 단편적으로 볼만한 구절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여기도 모델 소설이란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 장 로랭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그런 실제했던 그런 사람, 특히 이제 뭐 몽테스키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막 소설을 썼는데, 사실은 이제 이러한 소설은 정말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실제 현실과 그 현실의 관계, 거기에 투사된 자기의 정념, 이런 것들에 너무 속박돼가지고 결국에는 좋은 소설이 못 됐는데, 위스망의 거꾸로 같은 경우는 몽테스키우를 연상시키는 거기서부터 몇 가지 아이디어는 가져왔지만 몽테스키우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라든가 그 사람의 애장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가져오긴 했지만, 거기에 속박되지 않고 좀 자유롭게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은 소설을 썼다,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에피소드는 뭐 볼만하고, 아니면 왜 여기 귀스타프 모로라고 왜 그 무슨 그 살로메 아무튼 무슨 누구지 막 춤춰가지고 누구 목을 베는 요한인가, 그 세례 요한 목을 베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되게 이제 이국적인 그러한 풍경들, 그러한 장식품들 같은 걸 많이 그려서 그 당시 엄청 유명했는데, 사실은 지금은 그 사람의 그림보다는 오히려 약간 이제 초현실주의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색채의 사실적 색채의 세계로 넘어간 그 이름이 뭐더라? 아무튼 무슨 오딜롱 르동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 사람 중에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우리를 현혹했던 막 그런 것들, 되게 떠들썩했던 것들은 오히려 낡은 것이 됐고, 그때 당시에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예술 작품이 오히려 지금 와서는 훨씬 더 평가를 받고 있다,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.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재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러나 이 약간의 재미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것 같은 그런 거를 하고 싶진 않다. 여기 이 책에는 어떠한 의미를, 작가가 의도한 메시지나 의미가 거의 모래사장 속의 바늘 같은 느낌이에요. 어렵다. 네. 굳이 안 읽어도 된다. 땡. 박인 선생님. 저는 원따봉. 원따봉? 옛날 사람. 추천. 저는 추천인데, 저의 추천평을 또 이렇게 요약한다면, 누군가 관종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벨 에포크 그 시대를 보게 하라. 라는 거죠. 우리가 아까도 중간에 어쨌거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느꼈던 바는 뭐냐면은 이게 참 현재적인 이야기라는 거. 그래서 물론 수고로움이 있죠.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수많은 관종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시간을 피곤해. 또 읽어야 시간을 100년을 되돌려서 100년 전 관종들의 옛날 생태를 본다는 게 물론 수고롭지만, 하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오늘날의 이 셀럽이라고 하는 것, 관종의 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앞으로의 전망이 어쩌면 이 책 안에 있을 수도 있다.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시대가 하나의 점으로 가는 시대였고, 어떻게 보면 임계점을 향해 가서 조만간 뻥 하고 터지는 시대였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, 지금 우리 시대도 조만간 뭔가 터질 수도 있겠다. 일단 트럼프 재선은 안 터졌는데 더 터질 수도 있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는 또 국적에 또 다른 또 막강한 관종이 한 명 있잖아요. 또. 맞아요, 박근혜 선생님. 저는 조건부 추천입니다. 네. 바뀌었어요. 한 50%도. 네. 과연 좋은 걸지는 모르겠지만 조건이 있어요. 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두 권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. 하나는 1000몇백 페이지짜리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먼저 읽고, 그 다음에 프리드리 엥겔스의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을 읽으십시오. 그거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? 읽지 말란 얘기죠. 이건 뭐 비추천하고 다를 게 없는데. 그 당시 상황을 먼저 객관적으로 탁월하게 서술한 그런 사회학 서적을 먼저 읽으시고, 그러고 나서 읽으시면
그래도 좀 남는 게 있지 않을까. 그러지 않고 이 책만 읽는다 강력하게 비추합니다. 그리고 사실 뭐 이 글 자체보다는 사실 소설 자체보다는 저는 이 유럽 사람들이 유럽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, 그리고 한국의 예술하시는 분들이나 또 교양인들이 유럽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판타지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런 어떤 유럽 중심주의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는 상대화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.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지금 프랑스에서 하루에 발생한 코로나 환자가 1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환자보다 많다라고 그러잖아요. 그 정도로 이제 유럽이 몰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, 사실 그것이 사실은 뭐 아시아적인 것이 더 유럽보다 낫다든가 혹은 뭐 옥시덴탈리즘이라든가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고, 우열을 가른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떠받들어 왔던 그런 가치들이 과연 그렇게까지 떠받들 만한 것이었는가,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조건부 추천입니다. 그 의미에 도달하기 어렵겠군요. 근데 어쨌든 만약에 정말 그런 애호가들 있잖아요. 애호가들의 어떤 잡담용 책 정도는 될 수 있으니까. 네. 애호가들은 읽으세요. 굉장히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? 내가 무슨 조롱한다 그래. 말든가 말든가 뭐 이런 느낌인데. 세 분의 추천 비추천을 들어봤는데 저도 조건부 추천입니다. 뒷담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유럽 예술가들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졸하거나 얼마나 속물적인가를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읽으시고, 바쁘고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. 세상에는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빨간 코트를 입은 남자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